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모두 일제히 쓰레받기를 준비하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쓰레받기를 왜 들고 계신 거예요? 담을 때 손가 못 잡잖아요. 주사위 던지시랍니다. 이어서 경매사가 신중하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나온 숫자는 3. 두 번째 카부터 시작합니다. 공정한 경매를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물건이 이제 많을 때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 마지막 사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주사위를 통해서 순번을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하는지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라인에 받침대가 설치되면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오늘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가자미. 뒤에 이어 광어와 함께 국민 횟감으로 손꼽히는 우럭과 노란 가오리가 선두에 나섰는데요. 팔딱팔딱 싱싱함이 한눈에 보입니다. 현란하게 손을 움직이며 수신호를 보내는 중매인들. 경매사의 낙찰 신호가 떨어지면 들고 있던 쓰레받기로 수산물을 싹싹 쓸어 담습니다.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차곡차곡 수조가 채워지는 모습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추석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돼갖고 저게 손님 좀 많아요. 이어서 두 번째 라인의 경매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통통하게 사려오는 돌문어가 주인을 기다리는데요.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중매인들의 손놀림도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은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군요. 그냥 좋아요. 아무래도 할 수 있으니까 현찰받고. 예, 우리가 뭐 떼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금이 좋으나 나쁘나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으니까. 구석에 뭐 손주들 뭐 용돈도 주고 뭐 우리 술도 받아먹고 해야지. 늦은 밤, 저 멀리 바다로 나간 선단에서 운반선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는군요.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만 3,200톤. 전국에서 유통되는 약 30%의 수산물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답니다. 세상의 모든 수산물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이게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제주군에서 잡은 4일 만에 잡았어요. 4일 만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 출어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는 대형 선단은 이맘때쯤이면 제주와 부산 근해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잡아오느냐에 따라 수산물의 가격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답니다. 요즘은 고등어와 갈치가 많이 잡히는 시기라는군요. 그물 한 번에 수백 마리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그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상자로 한 3천 상자 되거든. 고등어, 메가리, 잡어도 있고, 갈치도 조금 있고. 전보다 어획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등어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표 어종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날씨 될 때까지 보통이라 해도요. 노가노동에 이거 떡한 지금. 배 안에 어창을 다 비우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한나절은 좋게 걸린다는데요. 어획량에 따라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한답니다.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발길도 바빠집니다. 몇 번을 해야 되지? 이 두 판을 다 쳐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옮기는 작업만도 수십 번.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선술에도 특수 제작했답니다. 수산물이 바닥에 깔리는 동시에 분류 작업에 들어갈 선별반이 나타나는데요. 종류와 크기를 구분해 나누어 담는 것이 이들의 역할. 손에 쥐자마자 재빠르게 상자로 던져놓습니다. 고기 크기에 따라 고기가 크기에 따라서 다 분류가 돼야 되니까 크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막 잡아보면 크기가 틀려요. 잡아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표시 나죠? 이 중에서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길이 30cm 내외의 고등어가 가장 비싸게 팔린답니다. 왜 선별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가게도 잘 받지. 뭐 1분인데 2분이 들어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획량이 많으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법. 사방천지 널린 게 일감인데요. 때문에 작업 인원만 1000명이 훌쩍 넘는답니다. 바쁘게 해야 돼. 왜요? 예? 왜? 바쁘게 하면 돈을 안 주잖아요. 경매가 6시 돼요. 그 전에 이 정리가 딱 돼야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되도록 6시 안에 다 끝내려고 하죠. 속전속결. 시간이 생명,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배에 있는 수산물을 다 옮길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마리씩 수산물을 옮겨내고 분류하다 보니 손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한 번에 휙휙 감각만으로 척척 구분합니다. 역시 경력 20-30년의 고수들다운데요. 일사천리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장시간 계속되는 고된 노동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군요. 무릎이 다 나가요. 예? 무릎이 다 나가. 구멍이 다 나가요, 이거? 네, 그렇죠. 어깨도 나가고. 골뱅. 경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새가 없답니다. 점수를 다 받죠. 낮에는 아기가 어리니까 못 오고 이제 밤에는 신랑이 이제 아기를 보니까 그래 나오게 됐죠. 또 아침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저녁에는 아기 재워놓고 잘 때쯤에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나온 계기가 됐죠. 아주 피곤하긴 하죠. 그래도 어쩝니까? 엄마는 강하다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어머니란 이름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군요. 이를 악물고 계속되는 밤샘 작업. 마지막 힘을 다해 작업을 마무리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상자까지 질서정연하게 배열해 놓으면 경매 준비는 끝이 납니다. 37, 보고, 쥐치, 도미에 다양한 어종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제 끝나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아, 이렇게 끝나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죠. 하루 우리가 맡은 바 일을 다 끝냈으니까 네. 이제 집에 가면 좋죠. 돈 벌어서 집에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좋고 또 서민들한테 먹거리 제공해서 좋고 부지런한 중매인들이 가장 싱싱한 수산물을 가져가는 법. 중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은 등푸른 생선의 황제, 바로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손도가 좋은지 예. 아무리 만질 보고 이제 얇은 게 손도가 좋은 거예요. 생선이 손도가 좋아야지 맛도 있고 예. 비린내도 덜 나고
가을 입맛 책임지는 흥행 보증 수표. 최고급 고등어를 찾기 위해 새벽 먼 길을 제치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답니다. 그렇다면 고등어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거는 얼룩이 이게. 얼룩이. 엄마 생물로 가서 째서 소비자들이 먹기는 괜찮은데 가공해갖고 냉동을 식품을 해갖고 들어가기는 이게 아직 불러갖고 안 됩니다. 얼룩이 없는 비단결 무늬의 참고등어가 가장 맛이 좋고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다는군요. 필요하다면 살과 뼈, 내장까지도 살펴본답니다. 벌써부터 고등어를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전고등어는 물로에 기름이 없고 뜯어봐봐요. 고등어라고 다 같은 고등어가 아니랍니다. 잠깐 나눠보시죠. 참고등어 이렇게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특히 망치 고등어는 참 고등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기름기가 적고 식감이 퍽퍽한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냉동시키면 몇 개씩 시켜야 되니까 한 번 잘못 사면은 내내 그 욕을 먹거나 소비자들한테 맛이 없어. 또는 곱하게 되면은 뭐 그냥 싸게라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이 어려울 때는 먹어보기도 한다는데요. 둘이 합쳐 50년 내공으로 선택했으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고등어 같은 거 아까 샘플을 보셨지만 확인할 겸해서 한번 같이 먹어보는 경우인데 아직 풋풋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답니다. 판단은 끝났고 이제는 실전입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매일 똑같습니다. 조마조마하고 고기도 사야 되면 또 사야 될 고기도 있고 손님들이 필요한 고기도 많고 하니까 사야죠. 저희들이 하루에 입판되는 양이 그동안 한 5만 개에서 성수기 때는 한 20만 상자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입판을 합니다. 자, 조금 달라도 원하시면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미션은 하나. 최상품 수산물을 사수할 것. 헐 8만 5천원에 8만 5천원에 14번. 경매사의 손짓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중매인들.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매하면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일을 해야 된다 이거. 고도장군 홍고등어.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상대의 눈에도 좋아 보이기 마련.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3만에 95원. 아침 6시부터 시작해 종일 계속되는 강행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뭐 경쟁하는 것도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마친 수산물은 유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른 중매인의 수산물과 섞이지 않게 나무 상자로 가벽을 만들고 구해야지 고기 작업을 할까니까. 이거 뭐 수치나 묵박스나 메이트나 이런 거 작업을. 선도 유지를 위해서 본행에 뛰어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하는데요. 이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다 말아. 얼마 많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많이 샀네. 한 박스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초. 손 하나로 1인자가 되는 고수들이 즐비합니다. 몇 개 담아야 돼요? 모르겠지. 그건 말 안 해도. 있는 데를 다 담아야 될지 몰라요. 끼어들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와의 전쟁.
담고 또 담고 쉴 틈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수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를 지키는 것. 현장에는 퇴근 시간은 없어요. 출근 시간만. 선도를 유지하려면 포장 작업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는군요. 뭐 서울 뭐 대한민국 다 갑니다. 선도 유지에는 얼음만한 것이 없죠. 생물을 다루는 일이기에 작업장은 항상 냉기 유지가 필수. 고기 씹는 동 주려고 마트에 가서 노래 보내놨으면 전도 이게 물방 넣는 경우는 마트로 좀 가시네. 마트에 얼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냉동 창고로 이동할 수 있게 종이 박스 포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하지 않게 저장을 해야죠. 일단 냉동을 시켜야지. 냉동실에 이어놨다가 이제 고기 없으면 내가 하는 거. 다양한 쓰임새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오늘 물량 다 나갈 때까지는 뭐 계속 해야죠. 하루 물량을 맞추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이들의 거친 손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9월달서부터 계속해서 한 3월달까지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철이 됐으니 밥상에 풍요롭게 올라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어시장 화이팅! 생고등어의 참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등어 구이가 제격인데요. 고등어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이곳에서는 바로바로 운반해온 싱싱한 생고등어를 주문 즉시 구워낸다는군요. 조심해서 굽어야 돼요. 냉동고기면 기름 넣으면 조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이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잘 빠지기도 하고, 또 생고등어는 구우면 눈이 탁 튀어나오고, 냉동고기는 눈이 안 나와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베테랑의 손길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옛날부터 고등어가 굽으면 중간에 뼈가 있거든요, 이 큰 거. 그거를 보가 먹는 데 가지고 고갑이라고 유래가 된 걸 알고 있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 한 마리면 밥 한 그릇은 순식간에 비워진다는군요. 감사합니다. 삼삼한 이 살코기. 맛은 그야말로 엄지척.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진짜 그냥 야들야들 그냥 뭐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스테이크 먹는 거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매력 만점. 입 안으로 고등어 살점이 술술 넘어갑니다. 뭐 밥 먹고 싶을 때 밥에다 고등어 딱 먹으면 맛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기 힘들면 묵은지. 네, 고등어 하나 사가지고 자방고등어도 해주고 조림도 해주고 진짜 거의 그런 추억이죠. 엄마 손 잡고 시장 쫓아가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자방고등어 한 마리씩 사는 거 그런 거 옆에서 보고. 맛은 물론 고등어와 함께 했던 세월 속의 추억은 덤입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손질된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덕분에 수산물 가공업체들 역시 바빠졌답니다. 이곳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건 명실상부 고등어. 하루 종일 자릅니다. 제가 하루 자르는 양이 보통 한 7,000마리 정도.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다는데요. 고등어 수천 마리가 순식간에 잘려져 이동됩니다. 처음에는 손실없고 이게 미끄럽거든요.
미끄러고 빠지고 나면 잘못하면 손 다치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수달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따로 손질이 필요 없는 고등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수십 년 경력의 고수들이 준비 중입니다. 이 칼이에요. 안 들면은 이래 해주면은 칼이 좀 잘 듭니다.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고등어가 필렛기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고등어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이게 포가 덜 떠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잘라주고 내장 긁어내고 그렇습니다. 손질 고등어의 핵심, 순식간에 뼈와 내장을 제거합니다. 한고등은 살이기 때문에 가시가 있고 뼈가 있으면 안 돼요. 핏물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30분간 물간법을 진행합니다. 일일이 손간을 하게 되면 이제 작업 속도도 넣고 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빠르고 최고 좋은 맛을 낸다 해가지고 일정한 면적을 하고. 사람의 손이 일일이 닿아야만 가능한 일. 생선 한 마리에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집에 가면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노대책도 있고 아들 공부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좀 버티고 하려고요. 염장을 끝낸 고등어는 냉동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이때 등푸른 표면이 위로 향하도록 펼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냉동시켜가지고 안 붙이게 깔끔하게 해가지고요. 또 괜히 틀어야 되니까 붙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도 붙이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비린내도 없고 감칠맛을 더하는 1등 고등어가 만들어진답니다. 빨리 급속 냉동시켜야지. 아니 저는 지금 땀을 흘리기 때문에 별로 추운지 모르겠어요. 땀이 좀 흠뻑 들어가고 너무 시원해요. 들어가면. 살얼음에 바닥이 미끄러워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영하 30도 이하에서 꼬박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나면 살코기만 남아 조리하기 간편한 필렛 고등어로 재탄생됩니다. 급냉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과정에서 흐트러진 고등어의 모양을 다듬고 진공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빨리 안 하면 염이된 거는 고기가 빨리 녹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고등어가 녹으면서 비린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소비자분들이 드시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각자 다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